안녕하세요. 야생조류 충돌 활동의 사례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경기대학생 허수환입니다. 제가 이 활동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작년 7월부터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센터로 구조돼서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리창 충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참새나 박새 같이 작은 새들도 많이 들어왔는데 수리부엉이 같이 크기가 큰 맹금류도 많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같이 봉사를 하던 친구 중에 주변에서 먼저 조사를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조사를 따라갔는데 청닥다구리라는 새를 발견을 했어요. 건물의 유리창에 충돌을 해서 죽어 있더라고요. 이제 그 유리창에는 나무가 반사가 되어 있었는데 충돌한 지 얼마 안 됐는지 사후 경직도 아직 안 풀려 있었고 나중에 살펴보니까 여기가 원래는 일자로 돼 있어야 되는데 약간 비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골절이 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청닥다구리를 여기서 처음 보기도 했고 구조가 돼서 들어온 새들을 많이 봤는데 실제로 죽어 있는 거는 처음 봤어요. 그리고 아직 경직이 안 풀렸을 정도로 죽은 지 얼마 안 됐다는 거니까 마음도 되게 아팠고 좀 충격도 많이 받고 그래서 저도 제 주변에서 이런 조사를 해봐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생활 가까이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를 생각을 했는데 일단 학교가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더라고요. 학교 내부에도 유리창으로 된 벽이 굉장히 많았고 산하고 학교하고 맞닿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도 방음벽이 한 2개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조사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9월부터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고 뭐 학교 가는 길이나 아니면 이제 돌아다니면서도 좀 위험해 보이는 유리창이나 아니면 방음벽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4군데가 제가 조사를 한 곳이고요. 신학관 쪽에 있는 방음벽 2개, 그리고 농구장의 방음벽, 건물 2개를 연결해주는 그런 다리에 있는 유리 난간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 친구는 어치라는 새인데요. 꽤 크고 까마귀과여서 머리가 꽤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런 애들은 잘 피해 가거든요. 까치 같은 애들도 봐도 그냥 방음벽 위에 앉아서 그냥 있거나 그런데 이렇게 충돌을 해 있는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좋은 애들도 충돌을 할 수 있구나. 진짜 모든 조류들이 이렇게 피해갈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서 조금 충격이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맷비둘기의 충돌은이에요. 맷비둘기가 이제 덩치도 좀 크고 그리고 분진이 많아요, 몸에. 그래서 다른 새들보다 충돌의 흔적이 좀 잘 남는데 여기도 보면 날개 2개 하고 머리, 눈까지 지금 다 찍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흔적도 이제 맷비둘기의 흔적이에요. 맷비둘기는 가슴 쪽에 소낭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가슴 부분을 강하게 충돌이 일어나면 그 부분이 터지면서 안에 내용물이 흘러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충돌 흔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친구가 저 흔적을 만든 맷비둘기고요. 까치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얘네를 먹으려고. 저 깃털도 다 까치가 뽑아 놓은 거고 제가 이제 까치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가서 기록을 하고 다음 조사를 위해서 중복이 되면 안 되니까 다른 쪽으로 치웠습니다. 그리고 이 새들은 콩새라는 새인데요. 겨울철새예요. 10월, 11월쯤에 많이 날라오는데 지금 제가 3마리를 이렇게 같이 두고 찍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 번 가서 얘네를 주운 게 아니고 한 번 갔는데 같은 방음벽에 조금씩 다른 지역에 다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경직도 안 풀리고 뭐 먹힌 흔적도 없고 해서 다 비슷한 시기에 충돌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새들이 이렇게 많이 부딪힐 수 있구나라는 것을 또 알게 돼서 좀 안타까웠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흔적도 콩새의 흔적인데요. 먼저 새가 와서 사체를 먹은 흔적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발견이 되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겨울철새인데요. 얘는 홍여새라는 새예요. 조금 희귀한 새인데 이 친구는 이제 다행히도 살아 있었어요. 제가 발견을 했을 때. 근데 이제 구조는 제가 잘 못했는데 그래도 살아 있어서 이제 총총총 뛰어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날지는 못했어요. 날지 못하는 경우에 이제 고양이나 그런 다른 들짐승한테 먹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경우도 위험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리창 충돌 조사를 하면서
충돌을 기록을 하고 활동을 하는 곳이 두 가지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네이처링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네이처링을 앱으로 했을 때 캡처한 사진이고, 빨간색이 누구나 충돌을 목격을 했을 때 이 미션에 참여를 하면 이제 기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그래서 왼쪽 사진이 제가 이 미션에 사진을 올린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학교 내부에서 조사를 많이 하기도 했고 충돌도 워낙 많이 일어나서 따로 좀 나중에 쓸 일이 있을까 해서 정리를 한 것이 노란색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네이처링에서 제가 올린 기록 중에 하나인데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올리는가를 보시면 충돌 흔적 을 올리고,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충돌을 했는지, 이 사진의 경우에는 방음벽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기본적으로 한 2장 정도를 올리고, 나중에 쓰고 싶은 말이 있거나 그런 게 있으면 아래 적는 식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곳에서 활동을 하는데, 거기가 이제 페이스북의 페이지예요. 이렇게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그룹하고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방안이라는 그룹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는 SNS니까 다른 분들의 사례나 해외의 사례 아니면 다른 정보들을 여기다 많이 공유를 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것도 제가 포스팅을 한 건데, 이렇게 충돌 사례를 사진을 찍고 글을 쓰거나 해서 올리고요. 아니면 이제 궁금한 점 같은 경우에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아래 다른 잘 아시는 분이 답변을 적어주셔서 그렇게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조사를 할 때 이제 충돌흔이 만약 배설물로 나타났을 때 그냥 배설물의 흔적이 굉장히 많이 헷갈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쭤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변을 주셔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사례도 올리고 해서 SBS 기자님이 그 활동에 관심을 먼저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내의 겨울철새 충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뉴스에 나왔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대학교에 있는 방음벽입니다. 투명창 아래에 죽은 지 며칠 지난 새 한 마리가 있습니다. 겨울철새인 콩새입니다. 한 학생이 지난 10월 28일부터 최근까지 방음벽 근처에서 죽은 콩새를 세보니 13마리나 됐습니다. 방음벽엔 깃털 등 충돌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은 새들이 죽고 아무도 모르는 죽음이, 의미 없는 죽음이 있으니까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제가 충돌을 기록을 하기 전에도 이제 저는 몰랐던 충돌 흔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기록을 했는데, 제가 조사를 할 때는 겨울철새가 많이 왔는데 봄, 여름이 되면 번식기도 있고, 그리고 여름철새도 내려와서 그 지역의 새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러면 충돌도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 그래서 학교 측에 저감 방안을 좀 실시를 해주면 좋겠다 건의를 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앞에 활동에서 알게 되신 분 중에 필름 시공을 도와주시겠다고 지원을 해주시겠다는 분도 만나서 제가 좀 많이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9년 9월에서 2020년 1월 총 5개월 동안 35회 조사를 했고요. 보여드렸던 4개 지점 총 78회 충돌을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작성한 보고서 중에 일부인데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제가 조사를 했던 부분이고요. 충돌 원인, 조사 지점과 식생의 관계, 그리고 학교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충돌 저감 방안 등을 제시를 해서 학교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 지점별 충돌 횟수와 종별 충돌 비율을 이렇게 따로 나눠서 표를 만들었었는데요. 신학관 방음벽 1에서 57회의 충돌로 가장 많은 수가 충돌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7회, 9회, 5회로 각각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별 충돌 횟수는 아무래도 동정 불가가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콩새가 두 번째로 많았고, 메비둘기, 돼새, 그 이후에 다른 새들로 총 8종을 저는 충돌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성한 보고서하고 국립생태원에서 발간한 안내 책자, 여러 자료를 모아서 학교에 전달을 했고, 그래서 학교 시설팀에서도 시공 허가를 해주셔서 도와주시기로 한 분들이 오셔서 시공을 해주셨습니다.
도와주시기로 해주신 분을 포함해서 4분이 오셨고 또 지게차도 와서 같이 작업을 했는데요. 충돌을 많이 했던 신학관 1방음벽과 2방음벽을 먼저 시공을 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 정도까지 시공을 했고요. 이제 사후 모니터링을 하고 나니까 확실히 충돌 횟수가 확연히 줄었습니다. 조사한 4개 지역 중에 2개 구역은 먼저 시공을 했는데 남은 2 구역이 있어요. 근데 거기도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서 같은 학교 친구하고 간단하게 아크릴 점이라도 찍어서 충돌 저감 방안을 좀 실행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부착 공모를 했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발표는 안 났는데 기사로 알게 됐어요. 선정이 되었고 필름을 지원을 해주고 시공은 저희가 직접 하는 거여서 같은 학교 학생들하고 손이 닿는 부분하고 덜 위험한 부분은 저희끼리 이제 필름 작업을 할 거고 나머지 좀 위험한 부분은 전문가분께 요청을 해서 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남은 부분이 있어요. 저희 학교 시공을 하고 나서 같이 시공을 하기로 한 친구의 부모님이 철원 야생동물구조센터의 센터장이신데 센터 주변의 방음벽을 미리 조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학교들에 대한 교육 사업에 기부를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요즘은 이제 학교나 아니면 지나다니는 곳에 위험할 만한 곳이 있나 하고 살펴보고 또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례로 제가 서울숲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나무도 많고 뭐 연못도 있는데 사이즈가 큰 연못 앞에 유리창으로 된 건물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맷비둘기나 다른 좀 크기가 큰 새로 추정이 되는 새들의 충돌원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찍어서 네이처링에 기록을 하고 페이스북에 그룹에 올렸는데 그룹에서 활동하시던 다른 분이 서울숲 관계자분께 알려드려서 관계자분이 리모델링을 하고 충돌 저감 방안을 실행을 하겠다라고 답을 주신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이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거는 자연스럽게 죽는 게 아니고 인공 구조물에 부딪혀서 죽는 게 되게 안타까웠고 사실은 발견을 못하는 거지 더 많은 수의 새가 충돌을 해서 죽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중요한 점은 꾸준히 조사를 하고 그거를 기록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좀 새들이 많이 충돌 흔적이 발견이 됐을 때는 오늘도 가보고 내일도 가보고 막 여러 번 가봐야 되나 이런 식으로 약간 힘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쉴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중요한 점이 너무 과욕하지 않고 꾸준히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새가 유리창에 충돌해서 죽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그 이상 그 이하의 관심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충돌 사례를 목격을 하고 직접 활동을 하면서도 사실은 얼만큼 바뀔까? 많이 바뀔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점점 뉴스에도 이런 사실이 많이 나가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많은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보고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경기도 자원봉사자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